미국은 뭐 사실 1월 고용지표 발표되고 약간의 변동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 시장은 채권은 하락하고 주식은 오르고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배수연 연한 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월가 최근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연 특파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고용지표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고 지금 19만에서 58만이라는 이 오차 왜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거죠? 네, 일단 뭐 뉴욕도 월가도 지금 곤혹스럽다. 이건 괴물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미국 동부 지역의 날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욕 일대는 영하의 날씨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눈도 구경하지 못했고요. 간혹 눈발이 날리더라도 곧 비로 변할 정도로 날씨가 상당히 온화합니다. 통상은 계절적으로 1월이 이제 그 고용 동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할리데이 시즌을 다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임시직들의 채용이 있었고 그에 따른 기저 효과가 나타나는 게 1월이다. 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았고 되레 월가의 예상치를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뛰어넘는 그런 수치가 나오면서 월가도 당초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 그러니까 연준이 매파가 아니라 독수리에 가깝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강화해왔던 영향이 시차를 좀 두고 반영될 수 있어서 당장의 이번 한 달의 고용 지표만 보고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어도 안 된다라는 진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전문가들은 머리를 걸쩍거리게 만드는 그런 수치다. 그리고 혼란스럽다. 이건 일종의 잡음이다. 라고 하는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3월 FOMC에서 점도표를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월가의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25bp를 추가 인상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테고 이 최종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로 갈 것인지가 이제부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의 이 스프라이즈만 보고 너무 호들갑 떨 필요도 없다. 지금 1월 지표가 과연 2월에도 이어지겠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1월에 이렇게 많았던 그 고용 지표가 2월에도 이어질 수 있다면 뭐 기조적일 수 있지만 이건 기조적일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이게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를 아주 큰 폭으로 변동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었던 연내 피벗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이제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초부터 피벗에 대한 기대는 좀 과도한 해석이었다는 반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일정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긴 하겠지만 지난 1970년대, 80년대의 통화정책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쉽게 피벗을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을 중시하는 시장을 중심으로는 피벗에 대한 기대를 정폭시켜 왔는데요. 이번 지표를 통해서 그런 기대는 사실상 소명될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고용 지표가 나와서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그동안 경기 침체 없다. 뭐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별로 신뢰를 못 받고 있다가 이번 고용 지표 보면서 많이 신뢰를 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미국 달러 지수 급등을 하고 뭐 순간적으로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다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매파로 보는 건가요? 비둘기파로 보는 건가요? 네, 모처럼 파월이 연준
의장, 뭐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그런 무게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파월이 내가 말했던 게 맞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원투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비교적 점잖게 아주 잔잔하게 대응을 하면서 시장 충격은 대래 제한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나온 뒤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던 달러 인덱스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전날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대래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달러인 환율은 하락세를 보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이게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고용 지표를 평가하면서 매우 강하다, 예상보다 매우 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번 FOMC의 발언이 보다는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예상보다는 금리를 좀 더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 FOMC 이후에 보냈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많이 안도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파월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액면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반성은 이어졌지만 파월 이 매파로 이 고용 지표를 계기로 기존의 행보보다 더 매파로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체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는 지금 연준이 25bp 인상한 후에 이제 금리를 마무리할 것이다. 3월에 금리 올리면 더 이상 금리 못 올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는 3월에도 올리고 5월에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5월 FOMC로 이동하고 있는데 고용시장의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오늘 뭐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디스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일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최종금리가 연준 예고대로 5.25까지 갈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최종금리 수준이 2.25%라는 부분은 이미 점도표상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었고요. 사실 5%가 되는지 5.25%가 되는지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6%가 되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시장이 1월에 늘어난 것만큼 그렇게 타이트하게 늘어날 것 같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타이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자체를 본다면 좀 다른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재개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세계화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리쇼링을 하고 있고 리쇼링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의 위상이 좀 축소될 수 있고요. 이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그 우려는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그런 양상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미국 글로벌 경제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도 있었고요. 중국이 지금 펜트업 소비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코너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중국 가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축이 영국의 GDP 수준에 이를 만큼 엄청난 양이 지금 스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글로벌 경제 혹은 중국 경제 그리고 아울러서 선진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매파들의 목소리가 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날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방은행 준비은행 총재 이분은 평소에도 좀 매파적 발언을 좀
많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인사인데 카시카리 총재는 지금까지의 고용시장을 보면 연준인 중앙은행이 아직까지는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점도표의 중간값인 5.1%보다 더 높은 5.4%로 그 차종금리 수준을 제시하면서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강화했고요. 이에 앞서서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비슷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고용시장은 아마도 우리가 좀 더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보스틱 총재는 올해 투표권을 가지는 위원은 아닌데요. 여하튼 이런 매파들의 그런 목소리가 FOMC 내에서 혹시 연준 내에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의주시하고 3월의 점도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고용지표 발표되고 지금 달러가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중국 그 풍선 그것도 나오면서 이제 미국이 좀 분위기도 강경하게 바뀌었고 그러면서 그것도 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달러 스마일이 좀 본격화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달러 약세가 좀 최소한 제한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달러 방향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네, 먼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달러 스마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면, 안전자산인 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또 이제 그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 투자 대상으로서의 그런 인기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그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양극단에서 강세를 보여서 우리가 웃을 때처럼 입모양처럼 스마일을 보인다라고 해서 달러 스마일 현상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강화되면서 반짝 달러 강세가 지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날 어제 7일 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좀 제한됐습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카시카리 총재가 연은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강화했지만 달러 강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좀 혼조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연준의 통화 정책과 연계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킹달러 현상을 보였던 건 연준이 워낙에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와의 동값인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왔던 것이고 앞으로 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폭이 제한적일 수 있고 다른 중앙은행들은 ECB나 BOE나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일방적인 강세를 보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풍선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크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시장에 의미 있는 재료화되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찰 풍선이 시장에 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FOMC 잘 소화하고 1월 고용지표 발표된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이 1월달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반등 좀 줄어들 것이다, 하락 추세에서 다시 복귀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채권 금리는 큰 폭으로 급등하고, 그러니까 채권 시장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런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또 2%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시장 전망은 뭐 늘 엇갈리는 것이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한번 지금
레포 시장을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가 주로 레포 시장의 동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연준의 통화정, 그러니까 공개 시장 조작이라서 좀 말이 좀 어감이 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을 일컫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건 뉴욕 연방준비은행입니다. 뉴욕 연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탠딩 레포와 역 레포의 현황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역 레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도까지 지금 채워지고 있거든요. 역 레포의 금리가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가 굳이 위험 자산이나 채권에 가지 않고 이쪽에 몰려 있다는 건 앞으로의 변동성을 상당히 우려한다는 것이고요. 향후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도 스마트 머니가 좀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좀 특이한 분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월가의 이 헤지 펀드인 시브리즈 파트너스의 대표 매니저가 좀 독한 말을 했는데요. 최근에 뉴욕 증시 상승세를 보면 술 취한 미친아이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탠다드 플러스 500 지수를 기준으로 새해 들어서 이제 상승한 게 대부분의 월가 투자 회사들이 연말 예상치로 봤던 것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것 아니냐. 낙관주의가 역사적 수준을 볼 때도 이거는 좀 과도하다. 특히 주가 배수 차원에서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좀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이 시장에 이렇게 만연했던 이 낙관주의는 경제 전문 매체들의 그런 호도, 그리고 퀀트 전략 상품들에 의해 주도된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은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가격 움직임만 이렇게 주시하는 그런 모멘텀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러면서 또 좀 우려스러운 대목을 지목한 게 미 국채 수익률이 역전됐지 않습니까? 장단기 역전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어차피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데 시장이 너무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던 빅테크의 기업들 실적이 부진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또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아울러서 콜 옵션 시장이 정말 우악스러울 정도로 지금 투기 세력이 지금 만연해 있다, 지금 정점에 이르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매도자들이 쇼커버링한 그 물량이 10년 만에 최고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이제 하루하루 설명하기 위해서 좀 꾸며낸 서사, 스토리텔링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포모 증후군,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포모 증후군을 이용해서 지금 꼬리가 개를 흔드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안전띠를 단단히 메고, 그리고 시장의 바람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고 지금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경계가 있어서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특파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도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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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